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상모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제 특허법 매일쓰기 강의 1회차를 진행을 할 건데, 저번에 사실 강의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1회차를. 그때 이제 파일이 좀 날라가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강평 위주로 할게요. 강평 위주로 하고, 답안지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다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문제 1번, 2번 강평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을 한번 문제를 볼게요. 갑은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 모양으로 이루어진 강판 포장용 받침대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자, 갑은 을이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 모양으로 이루어진 강판 포장용 받침대를 생산 판매하자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해 특허권 침해 금지 의소를 제기하였다라고 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관계는 바로 소설문 1번으로 볼게요. 자, 갑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시오. 일단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좀 잘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 1번의 설문 1번을 아예 그냥 뭐 의식적 제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라고 문제를 줬으면은 문제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제 구성을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논점을 좀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침해인지 검토를 하려면은 일단은 침해 그 요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효한 특허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침해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으로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유보정업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 자,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침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부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자유실시 기술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적 제외, 그 다음에 권리소진 같은 경우도 있죠. 권리소진. 그 다음에 권리남용의 항변. 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논점이 되는 부분과 쟁점이 되는 부분과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좀 갈라야 돼요. 자, 유효한 특허권. 이거는 이 문제에서 쟁점이 크게 되지 않죠. 지금 특허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호범위 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죠. 보호범위 내. 그 다음에 정당공헌이 없어야 되는데, 정당공헌이 없다는 것은 실시권을 의미하고요. 실시권이 없다는 걸. 그 다음에 업으로서 실시.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실시 기술인지. 자, 이 문제에서 크게 쟁점이 되지 않고 의식적 제외인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쟁점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 중간에 보시면 의견서 제출을 했죠. 의견서 제출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간쯤 보면은 베이스 프레임과 결합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 받침대는 혼부가 형성된 부분이 상부에 형성되어 있어 결합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구조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의식적 제외가 쟁점이 되구나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있어요. 한편 을이 생산 판매하는 강판 포장용 받침대는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이고 상부 받침대의 혼부는 하부에 형성되어 있다 라고 했잖아요. 문제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의견서에 상부에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고, 그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혼부가 하부 형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의식적 제외가 쟁점이 되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쭉 봤을 때 보호 범위 내, 그 다음에 의식적 제외인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침해 판단하실 때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수록,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머릿속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으르, 가브,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호범위 내인지. 보호범위라 함은 문헌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균등범위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문헌범위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바로 보시면, 자, 1번 문헌 침해 해당 여부인지 판단을 내렸고요. 자, 당연히 문헌 침해가 아니죠. 자, 왜냐하면은 가브 특허 발명은 문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을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문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헌 침해가 아니면 이번엔 균등 침해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죠. 자, 균등 침해인지 판단을 합니다. 3번 균등 침해 해당 여부라고 되어 있고, 자, 균등 침해는 균등 침해 볼게요. 자, 균등 침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균등 범위. 자, 첫 번째로는 자, 의의와 취지를 좀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균등 침해에 관해서 아직 전면적으로 변리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예전까지만 해도 교수님들이 그 채점 강평을 좀 썼었어요. 그때 이제 균등 범위가 문제가 나왔을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험생들이 균등 범위의 취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균등 범위 문제가 나왔을 때 취지부터 확실히 좀 알고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성립 요건. 균등 침해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겠죠? 자, 이 부분. 그 다음 세 번째는 검토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답안지 바로 검토 부분 보실게요. 3번 균등 침해 해당 여부에서 3번에 3번 검토 부분. 자,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자, 기능 위에 F 펑션이라는 건데 F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이거는 이제 W 위에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 위에 R, 리졸트의 R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얻고 있다면 이는 특허 발명의 원리를 도용한 것이므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방금 쓰신 기능 위에 F라 쓰셨죠? 그 다음에 방법 위에 W, 그 다음에 결과 위에 R 이라고 쓰셨는데, 자, 이게 이제 FWR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균등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FWR 테스트가. 이제 균등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FWR 테스트 말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알 필요는 없고, 우리 판례